시진핑이 자신의 군대를 믿지 않는 이유. 중국 고위 장군들의 소식 없는 사라짐의 진짜 의미. 지난 2달 동안 여러 중국 고위 장군들이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 중에는 국방부 장관 및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책임지는 군대의 지도부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배하며 그의 임기 초반부터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결연한 의지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라짐은 놀랍다. 사실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시 주석의 권력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CCP는 오랫동안 PLA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신들의 사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PLA에 높은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 주석과 당과의 정치적 순응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민간의 검증과 균형 체계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부족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최근의 정화 작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는 시 주석이 자신의 고위 장교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음을 반영한다. 그는 자신의 인사와 장비 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게 만든다. 시 주석이 장교들이 자신들의 능력에 관해 얘기하는 이야기를 의심하는 한 그의 군대에 대한 불신은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의 사라짐은 8월에 시작되었으며 PLA 로켓군의 최고 사령관과 정치 감독관이 해군 및 공군 지명자로 교체되었다. 이는 로켓군의 고위 장교들을 우회하는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었다. 이와 동시에 그 서비스의 고위 수준에서 부패와 군사기밀 판매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그 다음 중국의 군사법원장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파면되었다. 9월에는 국방부 장관 리샹푸가 몇 차례 예정된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는 또한 조달 시스템에서의 부패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라짐은 많은 관측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시 주석은 1980년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덩샤오핑 이후로 중국 군대의 최고 지도자로 간주되었다. 시 주석은 2012년 CMC 주석으로 승진하기 전에도 군사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마오쩌둥의 동료인 홍군 사령관의 아들이었고 1980년대 초 국방부 장관 비서로 일했으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군사 문제를 조정하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후진타오 주석 아래 CMC 부주석으로 일했다. 시 주석은 그 후로 자신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시 주석의 CMC 주석 임기 시작 시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부패했거나 의심스러운 정치적 충성심을 가진 고위 장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의 반부패 운동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45명의 고위군 장교들을 포함하였다. 반부패 조사는 그 이후로 드물어졌다. 시 주석은 또한 군 임명에 크게 관여하였고 중령까지 승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경우는 그들이 차지했던 위치 때문에 더욱 놀라웠다. 로켓군은 중국의 ICBM 부대를 책임지고 있으며 PLA의 가장 민감한 서비스다. 군사법원은 내부 통제기구의 일부이며 국방부 장관은 CMC에 참여하는 유일한 6명의 장교 중 하나다. 이러한 역할의 후보자들은 최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았을 것이며 시 주석이 직접 승인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서의 준수를 보장하지 못한 그의 실패는 군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의 성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사라짐은 시 주석의 PLA에 대한 통제가 상상보다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중국의 민군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반영하며 PLA의 매우 민감한 부분에서도 부패와 부실 관리 사례가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시 주석이 강력한 CMC 주석으로 자신을 확립했더라도 PLA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자치 조직이다. 서양의 군대와는 달리 외부의 검증 및 균형 체계, 예를 들면 의회 감독, 독립적인 사법기관 또는 탐사기자와 같은 것이 없다. 게다가 시 주석은 자신의 경력 동안 그를 알고 있는 가까운 보좌관들을 군 스태프로 데려오지 않았다. PLA는 항상 내향적이었지만 1980년대 특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얻었다. 마오 시대의 전 10년간 PLA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크게 참여했고 고위 장교들은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 덩샤오핑은 민간 기술 전문가에 의한 통치를 선호했으며
PLA에게 군사 현대화에 집중하도록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한 군사를 4가지 현대화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PLA에게 부족한 예산으로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다. 암묵적인 협정은 PLA가 당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자유를 가질 것이며, 민간 지도자들은 군대에 그들의 사무적 영역 내에서 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덩샤오핑은 또한 PLA의 큰 사업 제국을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이로 인해 1990년대에는 군사 조달 대리점이 고급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과 같은 악명 높은 사례가 발생했다. 덩샤오핑의 후계자인 장제민과 후진타오는 PLA가 그러한 사업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진핑은 PLA가 더 청렴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도록 격려했으며 그의 전임자들의 주재를 계속했다. 2014년 구티안에서의 주요 연설에서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1929년 당대회의 장소에서 시는 PLA 장교들 사이에 적절한 행동 규율의 미덕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을 너무 느슨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책임보다 개인적인 확대에 너무 집중하다고 비난했다. 반부패 운동과 함께 시는 더 나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관료제를 재조직했으며 재무감사관과 반부패 검사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시는 덩샤오핑에 의해 군대에 제안된 협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는 PLA가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계속하는 것을 허용했다. 민간 관료제에서 반부패 순찰을 감독했던 왕치사는 군대에서 그러한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무례하게도 군인들은 민간 조사를 감독하는 기구에 참여했다. 이러한 자율성의 주요한 이유는 시가 PLA의 지원을 얻고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부패하거나 충성심이 의심되는 장교 네트워크를 제거하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1950년대 이후로 가장 광범위한 군사 개편을 시행하기 위해 고위 장교들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 이동에는 30만 명의 인원 감소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육군의 비율을 2배 이상에서 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포함되었다. 관료적 저항은 장제민과 후진타오가 군사개혁에 대한 유사한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했다. 시는 군사 장교들로부터의 지원을 얻어 군사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PLA를 대체로 외부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했다. 또 다른 유인책으로 시는 장기적인 승진 및 은퇴 규정을 따랐으며 재조직에서 제외된 고위 장교들에게 새로운 위치를 찾아주었다. PLA에 대한 느슨한 감독은 군사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공식 방위 지출은 6,700억에서 45조 위안 약 1,06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약 40%는 조달 예산에 할당되었으며 항공모함, 전투기 현대화, 중국의 핵무기 저장량의 막대한 확장과 같은 호화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로켓군 지도자, 장비 전문가 및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개인들은 이익을 얻을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을 수단, 동기 및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의 반부패 및 전문화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중국의 독특한 민간 군사 관계의 렌즈를 통해 최근의 청산을 이해하면 시진핑의 군사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시각이 축소된다. 이것은 또한 그의 임기가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도 민감한 위치에서 이러한 사례가 왜 계속됐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의 정치적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 PLA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군대가 민간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운영된 다른 놀라운 사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는 2017년에 인도와의 외교 위기를 촉발시킨 부탄의 동남 지역에서 논쟁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 2월의 스파이 풍선 사건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건은 PLA가 감독이나 조정 없이 기밀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학자 댄드루 스코벨이 말하길 PLA는 어떤 면에서 낙동 조직으로 남아있으며 쿠데타를 벌일 가능성은 낮지만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PLA의 일부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의 명백한 손실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외부 관찰자들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시진핑과 다른 민간인들에게 조달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남아있으며 군대가 지출과 작전에 대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에 대해
경제의 약화에 중점